토트넘이 17년간 이어진 트로피 가뭄을 끊을 수 있을까? 많은 팬들이 기대했지만 리버풀과의 맞대결에서 0대 4완패를 당하며 결승 진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이 BBC의 극찬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리버풀은 브래들리, 코나테, 반다이크, 로버트슨, 베커, 존스, 살라, 스포슬라이, 하크포, 누네스를 선발로 내세웠다. 반면 토트넘은 스펜스, 그레이, 반더벤, 데이비스, 비수마, 벤탄쿠르, 사르, 클루셉스키, 손흥민, 히샬리송을 출전시켰다. 토트넘은 초반부터 극도로 수비적인 태도를 보이며 전반을 버티려 했다. 하지만 경기 전부터 팬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많은 팬들은 너무 이른 시기에 리버풀을 만났다.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안필드 원정을 버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표했다. 결국 이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토트넘은 무기력한 패배를 맛봐야 했다. 그렇다면 이 와중에도 손흥민만이 BBC의 극찬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경기 속에서 그의 활약을 집중 분석해보자. Rocket Fire. BBC는 토트넘의 5-4-1 리트리트 전술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지만 결국 30분 만에 리버풀이 골망을 흔들었다. 다행히 오프사이드 판정이 내려졌지만 토트넘의 불안한 수비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코디 각포의 선제골이 터졌다. 토트넘이 빌드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패스미스가 발생했고 리버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공이 측면으로 빠르게 전개되면서 리버풀이 반격을 시작했다. 특히 측면에서 날카로운 아웃사이드 크로스가 올라왔고 토트넘 수비진이 순간적으로 혼란에 빠졌다.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한 선수는 공에 반응하려 했지만 완벽하게 놓쳤다. 그리고 이미 시선이 공을 따라가던 토트넘의 골키퍼까지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코디 각포. 침착한 마무리로 리버풀의 선제골을 완성했다. 토트넘이 내세운 수비적인 전술, 하지만 결국 리버풀의 공격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 과연 남은 경기에서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까? Thinking Face Fire. 토트넘에게는 어쩔 수 없는 순간이었다. 예상치 못한 부상과 급작스러운 교체, 경기 흐름은 점점 꼬여만 갔다. 전반 도중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쓰러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후반 투입이 예상되던 마티스텔이 예상보다 빠르게 교체 투입되며 토트넘은 계획에 없던 변화를 맞이해야 했다. 반복되는 부상 악재 속에서 히샬리송을 계속 데려가야 할까? 라는 의문까지 들 정도였다. 경기 초반부터 원하지 않았던 흐름이 이어지며 토트넘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반을 겨우 마친 뒤 후반전 반격을 노렸지만 단 4분 만에 또다시 위기. 앞정 페널티킥 헌납. 4분 만에 승부가 기울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누네스를 막으려던 토트넘 수비가 범한 실수. 결국 살라에게 PK 찬스가 주어졌고 승부는 더욱 기울고 말았다. 토트넘 골키퍼 빅토르 킹스키 적절한 타이밍에 뛰쳐나온 듯했지만 공이 아닌 누네스를 건드리며 그대로 페널티킥을 내주고 말았다. 손흥민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리버풀 2점 차로 앞서 나가며 분위기를 장악. 살라는 킹스키 골키퍼의 반대 방향으로 정확한 슈팅을 성공시키며 토트넘을 더욱 깊은 수렁에 빠뜨렸다. 점수는 2대1에서 3대1로 토트넘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토트넘은 포로와 베르 선수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졌고 손흥민도 몇 차례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했다. 그러나 리버풀의 세 번째 골이 터지며 사실상 승부는 끝이 났다. 토트넘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리버풀의 경기 운영은 완벽했다. 결국 토트넘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토트넘이 패배한다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침에 경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 손흥민이 혼자서라도 팀을 살려보려는 투지를 불태웠다. 손흥민은 측면에서 환상적인 드리블 돌파 후 슈팅을 시도, 가까운 골문 상단을 노리는 정석적인 슈팅을 날렸지만
골대를 맞고 나오며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이 장면을 두고 토트넘이 경기에서 보여준 최고의 순간이라 극찬했지만 결국 추격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 것이 뼈아픈 순간이었다. 손흥민의 득점이 불발된 이후 리버풀은 반 다이크의 강력한 헤더골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코너킥에서 완벽한 타이밍으로 헤딩을 꽂아 넣으며 4대1로 스코어를 벌렸다. 이 순간 토트넘의 반격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고 말았다. 손흥민은 경기 종료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지만 리버풀의 강력한 경기 운영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거취 문제까지 고민해야 하는 격변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High voltage fire. 추가 시간, 손흥민은 직접 공을 몰고 가 강력한 슈팅을 시도. 하지만 아쉽게도 인물을 스치는 듯한 공이 되면서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다. 이로써 토트넘은 경기 내내 유효 슈팅단 1개도 기록하지 못한 채 4대0 완패를 당하고 말았다. 전반전 비교적 가용 자원이 있는 상황에서도 좀 더 공격적으로 밀어붙였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결국 수비적인 접근이 경기 흐름을 더욱 꼬이게 만든 것은 아닐까? EFL컵에서의 실패를 가져와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고수한 것이 패착이 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결과론적인 분석일 수도 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고집을 부릴 거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비록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경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격을 노린 손흥민의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결국 토트넘은 완벽한 패배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Collision. 공격적이든 수비적이든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리버풀을 이기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 안필드 원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힘든 싸움이었고 결국 토트넘의 17년 트로피 가뭄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토트넘이 노릴 수 있는 대회는 아직 남아있다. FA컵과 유로파리그가 여전히 유효한 목표이기 때문에 트로피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토트넘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부상이다. 오늘 경기에서도 히샬리송이 부상을 당하며 전력 공백이 생겼다. 남은 대회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더 이상의 부상 없이 스쿼드 체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의 한계를 확인한 팬들도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과연 토트넘은 남은 시즌 동안 반등에 성공하며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까? Fire. 오늘 경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정확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Stay tuned.